한국 배터리 끼우고 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좀 줄일 수 있고 우리나라 보조금도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한익입니다. 미국 국회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무려 125% 매기겠다 이런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선거철이니까 바이든은 좀 물러 터졌다. 우리 미국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러면서 추진한다는 거예요. 공화당이 실제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너희들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얘기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와 중국 전기차 망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야지 맞죠? 사실 중국 전기차 따위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그 대단한 국회에서 적어도 125% 매겨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야만 미국 시장을 방어할 수 있다? 아니 이 정도로 위협이라고 느끼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유럽에서도 난립니다. 중국 전기차가 쳐들어온다 이러면서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만약에 중국 전기차를 중국의 기술력으로 한국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 중국 브랜드 차지만 법적으로는 한국산 자동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로도 막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아니 보통 기술력 있는 나라가 어디 기술력 없는 나라에다 공장 짓는 거지.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삼성이 베트남에다 공장 짓고 뭐 중국에다 공장 짓고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거지 어디 중국이 감히 한국에다 공장을 지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네, 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신문 단독 기사인데요. 비아디 본사 그리고 충청북도는 수차례 만나 전기차 신공장 설립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세부 방안? 벌써 그렇게 됐다고? 기사는 이어집니다. 이달에는 비아디 본사 고위 임원진이 방안에서 충북을 찾는 등 전기차 공장 건립 관련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충청북도에서 비아디에 먼저 공장 유치를 제안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아디가 거기다 긍정적인 반응, 이 고위 관계자가 심지어 한국에 와서 저 땅이 바로 우리 공장 들어갈 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같이 논의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나라의 중국 비아디 공장이라니 이게 뭔 소리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뜬금없는 건 아니고요. 비아디가 원래 세계 각지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 입장에선 중국에서 생산해서 그걸 다 수출하면 그게 가장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각국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빠르게 장벽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뭔가 수출하는 건 쉽지 않겠네. 그럼 외국하고 수교 잘 맺은 나라에서 생산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생산하면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 이런 나라에 파는데 유리하겠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미 FTA라든지 한EU FTA라든지 칠레라든지 인도라든지 FTA를 뭐 잔뜩 맺어놨어요. 이상하게 한국은 외국하고의 이 교류 관계가 되게 좋아.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넘버 2 정도 되잖아요. 여러 나라하고 협의를 잘 맺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와 그러면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좋은 거점 공장이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아디가 충북 신공장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전기차의 반조립, 부분 조립 이런 생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CKD, SKD 이게 무슨 소리냐? 좀 어려운데 CKD라는 건 컴플리트 녹다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모든 걸 다 분해해서 분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장에서 다 조립해서 만드는 거. 우리나라가 동남아의 관세가 높은 지역에 수출할 때는 우리도 CKD로 수출을 합니다. 그럼 그 나라에 있는 저렴한 인건비로 거기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가 후진국에 수출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중국에서 우리한테 CKD로 수출한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 조립 SKD는 뭐냐? SKD는 차의 거의 전부를 다 조립하는 겁니다. 도색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정말 일부분 실내만 따로 끼운다거나 뭐 핸들만 따로 끼운다거나 어쨌든 정말 일부분을 나중에 조립하는 거 그런 것들을 SKD라고 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배터리는 한국산을 끼워야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배터리를 빼고 차체만 가지고 한국에 들여와서 한국에 와서 배터리만 갖다 끼운다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자동차들 지금 트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국에 SKD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산 배터리를 받아서 한국 배터리 끼우고 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좀 줄일 수 있고 우리나라 보조금도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여튼 지금 처음부터 자동차 전체를 다 만든다 이게 아니라 주요 부품은 어쨌든 중국 비아디 공장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고용 증대 효과가 커진다기보다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공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후보지는 3군데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비아디가 정말 공장을 짓는다면 왜 짓나?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건가?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이 자동차 몇 대 팔까? 3천만 대를 팝니다. 3천만 대. 한 해에.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 몇 대 파나? 한 해에 200만 대 팝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게다가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의 본진이에요. 다른 자동차 브랜드가 여기 와서 차를 판다. 몇 대나 팔까? 기껏 해봐야 한 10만 대? 10만 대 팔면 많이 파는 거예요. 근데 10만 대 팔겠다고 여기다 공장을 세운다? 그럴 리가 없겠죠. 해외 수출 공장이다? 이러면 좀 말이 되죠. 미국 수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럽, 인도, 미국 뭐 다 FTA 맺어줬잖아요. 그리고 일단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혀있으면 야,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뭔가 나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비아디가 굉장히 공들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인도 시장이 전 세계에서 4위 정도 되거든요. 떠오르는 시장인가 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중국 비아디가 인도에다 자동차 공장을 세우겠다고, 배터리 공장도 세우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인도 정부에서 반대했죠. 중국 투자는 우리가 절대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하고 다 문제 있지만 인도하고 중국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지금 중국하고 인도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맞닿아 있고 여기에 지금 네팔이 있어.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죠. 중국에서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인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실제로 불교 자체가 인도에서 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사이가 좋았는데, 근데 영국에서 이 라인을 긋게 되면서부터,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의 사이가 상당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근대사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 싶으면 다 영국이죠. 그리고 또 중국과 인도가 이전에 코로나 사태 때 중국에서는 인도 너네 때문 아니냐? 이러기도 하고, 인도는 또 중국 너네 때문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미국에서는 야, 그럼 중국의 비중을 줄여야 되겠구만,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타자가 바로 인도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인도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죠. 여튼 기타 등등의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인도 중국 상황이 너무나 나쁘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인도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인도는 뭐라고 했냐면, 중국에서 공장을 여기 지으면 보안이 우려돼, 우리 인도의 기술력이 유출될 것 같아 라면서 막았습니다. 인도가 보안을 유지할 게 그렇게 있나 싶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비아디가 인도에 공장을 세우지 못하게 됐고요. 멋쩍게 됐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인도에 수출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인도와 세파라고 해서 FTA에 해당되는 것이 맺어져 있거든요. 2010년도에 발효가 됐는데 아직은 이 세파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파에 대해서 개정 협상을 하자 이러면서 지금 2016년부터 10회 동안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개선 협정 곧 할 수 있으니까 개선 협정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관세가 0이 되면 제일 좋겠고,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됐을 때 인도에 직접 공장을 세운 것만큼의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출하는 국가가 어디든 간에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 점 때문에 생산 기지를 짓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비아디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생산이 예정된 중국차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폴스타4, 이건 중국 항저우에 있는 지리차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차였거든요. 근데 이제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폴스타4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에도 가져가고 유럽에도 가져가고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건데, 이거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그리고 중국 지리 자동차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르노 브랜드로 생산해서 판매될 텐데, 이것도 아마 상당한 상품성을 가진 자동차가 될 것 같고요. 공장이 들어오면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아무리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적어도 3년 후의 일이겠죠? 근데 그보다 먼저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진출합니다. 자동차 공장은 아니고 배터리 공장인데요. KGM, 비아디가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을 국내에 짓게 됩니다. KGM 곽재선 회장께서 비아디 본사까지 직접 가서 왕촨프 회장님, 우리말로 하면 왕전복 회장님하고 미니어처 들고 이렇게 사진도 찍기도 했어요. 이건 뭐냐? 이 공장은 경남 창원에 짓는 겁니다. 창원의 KGM 엔진
베이징 공장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게 KGM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여기가 지금 유휴부지입니다. 공장이 놀아요. 여기에 700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을 올해 말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배터리를 얼마나 생산하나 연간 5만 대 수준의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해요. 작년에 KGM이 토레스 EVX 이거 한 달에 평균 1000대 정도 만들었거든요. 1년에 12,000대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5만 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면 이건 다 어디로 가나? 이거 혹시 여기서 배터리 생산해서 비아디 차량에 여기서 넣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도 비아디에서 배터리를 받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붙여서 말이죠. 전기차 보조금 안 주면 되지 않냐고? 보조금을 안 줄 방법이 없어요. 중국에서 재료 다 수입해서 여기서 조립하면 그건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라고? 그걸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고 그걸 보조금을 안 주면 지금 LG, 삼성, SK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 회사들도 다 원재료는 중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면 와 이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아우 머리 아파 아우 머리 아파.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뭔가 쳐들어오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기존까지 비아디가 하고 있던 거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회사였잖아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지. 없을만 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이 둔화됐다고 뭐 안 팔린다고 난리지만 그래도 작년에 2,500만 대를 팔던 시장입니다. 수출까지 하면 3,009만 대. 미국은 몇만 대? 미국은 1,500만 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친 숫자지. 이런 상황인데 망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 비아디는 중국 시장에서 지금 공장이 14곳입니다. 중국 안에만 연간 4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19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의 2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비아디 굳이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잘하던 것만 하면 되지. 그냥 내수 뭐 중국이 뭐 망해? 망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너네 거나 잘하지. 왜 해외로 나와서 우리까지 피곤하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비아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외 매출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핵심적인 산업 정책이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2015년에 리커창이 나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전국민 대표대회에서 항공우주, 전기차,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등등에서 10개 핵심 산업을 정부에서 끊임없이 투자해서 이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중국은 이걸 굴기라고 해서 이 막대한 자원력을 여기다 쏟아붓는 거지. 중국이 최근에 하고 있었던 뭐 항공우주 굴기 이거 어떻게 됐어요? 많이 보도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달 뒤편으로 또 착륙을 시켰죠. 달 뒤편에 이미 착륙했고 요번에 창어 5호도 쐈죠. 창어 5호는 달에 착륙을 했어. 거기서 샘플 돌을 2km를 챙겨왔어. 이걸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여기 물이 있다는 증거를 찾았죠. 그래서 달에 있는 수분을 잘 이용하면 테라포밍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충분한 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중국은 지금 유인우주선에다가 우주왕복선에다가 막 우주로 막 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R&D 예산 4.6조 원 삭감한다고 하는 거 이거 괜찮아? 큰일 날 얘기를. 뭐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 우주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튼 중국은 다른 과학기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잘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게 전기차 굴기. 전기차 굴기가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를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중국 업체가 중국 안에서만 파는 업체가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내보내는 업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2025년까지 중국 상위 2개 전기차 제조업체가 전체 매출의 10%를 반드시 해외에서 창출하도록 해라,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빵 터지지 않습니까? 아니 전체 매출의 10% 그게 마음먹는다고 되나? 기업에서는 자기 부서한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나라가 어떤 기업에다가 해외 매출을 일정만큼 올려라, 그거 안 하면 너 여기서 차 못 팔아,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이니까 하는 거지. 여튼 리커창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위는 반드시 해외에 10% 이상을 수출을 해야 돼요. 근데 리커창 총리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셨거든요. 이분이 공개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말에 판판이 반대를 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다 보고 있다, 이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분이 또 하신 말씀 중에 중국인들 6억 명이 아직도 한 달에 140달러도 못 번다, 이러면서 시진핑을 반대하는 발언을 누누이 하셨던 분이어서 이분이 죽고 나니까 중국의 추모 물결이 막 일어날 것 같아서 이걸 막 쉬쉬한다고 하죠. 어쨌든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이 발표한 계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2위 자동차 회사는 반드시 매출의 10%를 해외에서 거둬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비아디는 작년 매출에 딱
딱 10%를 해외에서 판매했고요. 90%는 중국에서 판매했습니다. 두 개 자동차 회사라고 했잖아요. 중국 1위는 비아디 확실하고요. 2위는 그럼 뭐냐? 2위는 지리자동차, 장성기차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서로 너네가 2위인가 봐. 아니 너네가 2위인가? 라면서 서로 이제 막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정말로 수출을 10%를 달성하기 어려운가?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지리자동차는 워낙에 해외 수출이 많았고 볼보라든지 링크앤코라든지 이런 자동차가 원래 지리자동차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고, 장성기차는 조금 문제입니다. 그레이트월 모터스 이거 괜찮습니까? 장성기차가 그냥 장성기차가 아니라 만리장성기차야. 조금 그렇지 않나? 브랜드 상표도 이래. 우리 기준에서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출이 10% 될 수 없을 것 같아 싶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러시아 시장이 열렸습니다. 왜냐면 러시아에 그동안 꽉 잡고 있었던 회사가 르노, 현대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나왔잖아. 르노 공장 10원에 팔고 나왔잖아. 현대차 공장 10만원에 팔고 나왔잖아. 지금 해외 회사들이 다 러시아 금융 제재 때문에 이 러시아를 다 탈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러시아에서 팔 차가 없어. 그게 만리장성 기차가 된 거죠. 장성 기차는 지금 러시아의 판매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유럽에도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뭐 오라라든지 펑키캣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만리장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판매량을 보면 무려 20%가 수출 물량입니다. 여튼 중국 자동차 회사 넘버 1, 2라면 해외에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팔아야 돼. 이거 손해보더라도 어쨌든 저기다 팔아요. 근데 그게 쉽게 되나? 지금 여러 국가들이 다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네들이 수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걸 손해보면서 우리한테 거저 넘겨?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 자동차 회사 뭐 망해? 그런 상황이니까 장벽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아디는 좋든 싫든 이 장벽을 뚫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해외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미 태국, 브라질,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4곳은 결정이 됐어요. 짓고 있습니다. 태국, 헝가리는 동남아, 유럽의 전기차 생산 거점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브라질 있잖아요. 브라질은 전기차 생산 그리고 리튬 채광 이런 것까지 하고요. 그래서 리튬 원재료를 가공하는 공장도 브라질에 세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동시에 공장을 더 세웁니다. 지난 28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비아디는 멕시코에 연간 15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물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다 공장 세우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멕시코에다 공장을 세워서 이 북미 수출을 여기서 하겠다 라는 건데 미국에서 그걸 호락호락 받아줄까? 당연히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25% 관세를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제조업 연맹 AAM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는 중국 정부의 권력, 자금 지원을 받아서 중국산 자동차가 아주 저렴하게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멸종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멸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끄럽지 않나? 아니 중국의 자동차가 그렇게 잘 나오면 자기들은 더 좋은 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튼 비아디는 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겠다는 거 이거 미국에 수출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린 미국 수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멕시코에 많이 팔려고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멕시코 시장이 이게 없는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 그래도 멕시코 시장을 살펴보면 지금 중국 자동차가 멕시코에서 잘 팔립니다. 판매량이 전년 대비 63% 늘었어요. 연간 무려 12만 9천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와씨 12만 9천 대. 아니 100만 대 시장이라며. 근데 그 중에서 12만 대가 중국산 자동차야? 이 정도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바로 옆집 멕시코에서 중국차가 19%를 올라갔어? 이러면 좀 위험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비아디 아주 신났습니다. 지금 멕시코 시장이 이렇게 먹히는 걸 보면 우리도 걱정해야 되겠네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 정말일까? 정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맞나?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도장을 찍어봐야 알지 도장 찍기 전엔 몰라요. 그리고 또 왜 갑자기 충북이냐? 굳이 충북에다 이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마땅치 않죠. 지금 선거철이기도 한데 지자체에서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언론에 뿌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면 도장 찍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지. 왜 굳이 도장 찍기 전에 이걸 다 언론에 퍼뜨리고 곧 지어진다 이런 분위기를 굳이 만들 이유는 없지 않나. 기존에 있던 공장을 인수하지 않고 새롭게 지어야
써야 된다. 이것도 마땅치 않죠. 우리나라에 지금 남는 공장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주를 기다리고 있는 외주업체도 있어요. 군산 공장 같은 데는 지금 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바닥에서부터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그냥 다 만들어진 공장을 인수를 하거나 외주를 주거나 하는 것도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비아디가 한국에 들어온다 이 자체가 어쩌면 단순한 헛소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국 브랜드가 한국에 공장을 짓거나 지금 남아도는 공장을 인수하거나 외주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여튼 이 중국 자동차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결국에는 들어오고 결국에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능성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막연히 중국차를 무조건 막겠다 이런 생각으로 소탐대시를 해서 오히려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려움을 만들어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의 상품성을 더 강화하고 더 가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그래서 덤빌 테면 얼마든지 덤벼봐라. 우리 차가 더 좋으니까. 그럴 정도의 상품성을 갖춰야만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미국 차가 들어와도 일본 차가 들어와도 중국 차가 들어와도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